그리고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만약에 당겨질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희소 광물의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상당한 공포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백신 내성이 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과 이스라엘은 남아공 등을 입국을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의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국들의 지수는 크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되었던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일시적인 부분일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지는 추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방향,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 자체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 위기보다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렴한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맞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청 꼭 해주시고요.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좀 하도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이슈 어떤 것들 좀 살펴볼까요? 이제 이번 주 후반에 가면은 12월 달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올해는 거의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대한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저희가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만 봤을 때 자동차 시장은 나쁘지 않은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생산 차질과 같은 문제는 일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차 수요 같은 경우에 8,089만 대로 전년 대비로 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규모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4%라는 수치가 정말 작지 않은 굉장히 큰 수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내년의 글로벌 신차 수요는 8,586만 대로 올해보다 6.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쁘진 않았지만 내년에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글로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해결이 됨으로써 올해 수요 회복에서 상당한 부담이 느꼈던 그러한 물량이 내년에 이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만들지 못했던 물량이 내년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이동 수요에 대한 회복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카쉐어링 플랫폼 업체들이 차량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내년도에도 반도체 쇼티지와 금리 인상 같은 부분에서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와 같은 문제, 단번에 이제부터 끝이야라고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도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만약에 당겨질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가격 역시 굉장히 비싸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를 하는 소비자층에서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진다라면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리스크라고 내년에 리스크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글로벌 신차 수요는 내년에 6.1%라는 정말 나쁘지 않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바로 전기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기차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는데요. 내년에 전기차 시장 또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8%가 넘는 성장을 내년에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올해를 보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4만 대로 전년 대비로 93.5%가 증가한 게 전기차 시장입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수치는 작지만 올해 93%의 성장한 것보다 다시 한번 38%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내년에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충전 인프라가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전기차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환경 규제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당연히 전기차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유럽 역시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성장은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전기차에 대해서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당연히 반도체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희소 광물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희소 광물의 가격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고 2023년에는 완전 폐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기차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전기차의 시장 성장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이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차, 전기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수소차도 있는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사실 수치로만 보자면 전기차보다 더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만 대로 작년보다 120%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내년에는 120%를 넘어서는 70%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 파이가 좀 작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굉장히 큰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어느 정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안, 요번에 인산안에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 주요 도로에 150km마다 수소 충전소 확보 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소 부분도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수소차 육성 방안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 방안들이 현재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는 이제는 수소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튼 만큼 수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자동차 시장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의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충분히 이와 관련된 종목을 주목을 해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내년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방송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